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분홍달이고요. 여러분과 1월 둘째 주부터 세계사를 함께 읽어갈 예정입니다. 세계사는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분야죠. 역사도 길고 다뤄야 할 분야도 많습니다. 세계를 한눈에 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2000년 이상, 3000년 혹은 그보다 긴 역사를 한눈에 읽어가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사 책은 굉장히 두껍고요. 복잡한 책이 많은데 우리는 곰브리치 세계사라고 하는 이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곰브리치는 바로 이 책을 지은 작가 이름입니다. 이 작가가 쓴 이 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사를 한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겨울방학 동안 읽어갈 예정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세계사를 한 번쯤 공부해봤다면 훨씬 더 술술 읽히고 세계사를 조금 더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총 10강에 걸쳐서 총 5주에 걸쳐서 읽어갈 예정인데요. 한 4장씩 때로는 5장 그래서 분량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는 이 책이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평균적으로는 4장씩 읽어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따로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이 책을 읽어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 부분을 세세하게 기억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계사라고 하는 건 크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세계사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건들을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또한 여러분들은 역사를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할 거고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이나 그리고 꼭 외웠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다른 책을 통해서 접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하고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곰브리치 세계사 개정판인데요. 이 책 458페이지 맨 끝에 있는 번역한 선생님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계사,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에 관한 서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후자는 과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재 우리 위상을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 과거 인간의 활동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모두 복원하고 서술하는 역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은 일정한 관심과 가치 판단에 입각해 과거의 사실 중 일부만을 선택해서 역사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서술자의 문제의식과 가치관 등에 따라 늘 새롭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역사 서술자가 과거의 사건들을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조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는 검증된 기록과 증언 등의 사료에 근거해서 정밀하게 복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 서술자는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사료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고 그에 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은 서술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번역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건 과거라고 하는 건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정리한 글이기도 하다. 그런데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는 건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459쪽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곰브리치 세계사에서도 이런 역사 서술의 특징은 쉽게
발견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세계사란 제목을 달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은 가끔만 언급되며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와 민족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저자 곰브리치가 유럽인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 서술자인 그의 관심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및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역만 서술하고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것입니다. 곰브리치가 유럽을 기축으로 하여 일본과 미국,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만 주된 관심을 기울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과 나라들이 근현대 세계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듯 18, 19세기에 이르면 유럽인들이 과학기술 문명에서 다른 지역을 앞서고 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며 정치에서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정체를 서서히 실현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거대한 변화와 발전에 부응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입니다. 게다가 세계사에 강한 영향을 남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직접 관여한 것도 이 지역과 나라 사람들이지요. 네, 여기도 설명을 덧붙이면 이 세계사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세계사라고 하는 분야라고 할까요? 이런 게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 밖의 세계,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영향을 끼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비단 우리가 읽고 있는 곰브리치 세계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세계사 책에서도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은 잘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죠. 이유야 어찌됐든 곰브리치 세계사는 유럽 중심의 역사서술이라는 점에서 얼마간 한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과거의 모든 사건과 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사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역사란 서술자의 문제의식과 가치관, 관점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서술자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와 시대에 제약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곰브리치 세계사가 얼마간 한계가 있긴 해도 아주 재미있게 쓰인 훌륭한 역사서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책은 유럽 중심적이긴 해도 유럽인들에 대한 칭찬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 곰브리치는 세계사에서 유럽인들이 저지른 악행과 죄악, 예를 들어 마녀 사냥이나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판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이 책 곰브리치 세계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현대 세계사에서 그다지 두각을 보이지 못한 것이 그 이유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은 현재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점점 증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서술될 많은 세계사에서는 우리나라와 민족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사를 장차 여러분이 써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자면 현재 상태와 과거의 사건들에 관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 속에서만 역사가 서술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러한 고민과 성찰을 해나간다면 이 책 곰브리치 세계사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책을 번역한 박민수 선생님이 글을 함께 나누었고요. 총 40장에 이르는 책을 10강에 걸쳐서 읽어갈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앞에도 이야기했듯 유럽 중심의 역사라는 점도 있지만 현대사를 좀 많이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이 책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까지 좀 자세히 서술되어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동안 이야기는 좀 잘 다뤄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자가 꽤나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요.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 1,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또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책을 가능한 꼼꼼히 한번 읽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세계사에 대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여러 호기심들은 다른 책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네요. 자, 이 정도로 책 소개를 하고요. 앞으로 10주는 아니네요. 5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읽어갈 텐데 일단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조금은 속도감 있게, 그러나 또한 가능한 꼼꼼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많은 이야기는 직접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여러분의 반가운 얼굴과 그리고 여러 흥미진진한 질문들, 이야기거리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곧 보죠. 여러분 안녕.